이번 시간에는요,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살펴볼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컬렉션의 개념, 그 다음에 벡터 클래스, 제네릭 타입, 포 이치 구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컬렉션을 해보겠는데요. 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객체들을 관리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객체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로 컬렉션입니다. 즉, 컬렉션은요, 객체를 담아놓는 객체를 가리켜서 컬렉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컬렉션은 객체를 담아두었다가 필요한 경우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고요. 객체를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굉장히 많은 컬렉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컬렉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객체를 담아서 보관하는, 즉 관리하는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벡터를 살펴보겠는데요. 벡터는 담아두는 객체를 순서별로 인덱스 번호를 부여해서 인덱스 번호로 관리하는 컬렉션입니다. 즉, 처음에 들어간 객체가 0번째, 그 다음이 1번째, 그 다음이 2번째, 그 다음이 3번째,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게 바로 벡터입니다. 벡터를 이용하면 반복문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굉장히 많은 객체를 관리할 때 용이를 하고요. 또 반복문을 돌리시려면은 벡터 클래스에 담기는 객체의 클래스 타입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반복문 돌리기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세 번째에 담겨져 있는 객체가 어떤 클래스 타입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요.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벡터에 담는 이 객체들은요, 같은 클래스 타입의 객체만 담아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add 엘리먼트를 사용하면 객체를 컬렉션에 담고요. 엘리먼트에서 쓰면은 인덱스 번째의 객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에서 new, 자, 자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이름을 벡터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벡터 테스트라고 해주시고요.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src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new에 클래스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클래스 이름을 벡터 테스트라고 주시고요. 자,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 피니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벡터 객체부터 생성을 하겠습니다. 벡터 v1은 new 벡터. 자,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임포트 해주시고요. 벡터는 java.util 패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여기 노란불이 뜨는데 이건 일단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에다가 요소들을 추가해 볼게요. v1.add element. 자, 문자를 집어넣겠습니다. 문자도 객체죠. v1.add element. 자, 반갑습니다. v1.add element. 자, 이렇게 이모티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티콘도 넣어주시고요. 먼저 개수부터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개수. 자, v1.size 하시면은요, 벡터에 담겨져 있는 객체의 개수를 얻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방법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for integer i는 0부터 v1.size까지 i 뿔뿔 해주시고요. 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문자열이니까 string에다 담겠고요. v1. element at 인덱스 번호는 i를 주겠습니다. 자, 근데 밑줄 보면 빨간색 줄이 쳐져 있죠. 자,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요, 타입이 안 맞는다고 나옵니다. 타입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object to string. 자, 이 오브젝트의 메소드는 가지고 추출하는 객체 타입이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입니다.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가 바로 오브젝트 타입이죠. 그래서 오브젝트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를 스트링에 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실 때는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str.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래퍼 클래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즉 벡터에다가 일반 프리미티브 타입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프리미티브 타입 값을 담으시려면은 그냥 담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객체화 시켜서 추가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벡터 v2는요 new 벡터, 자 v2.add element, 여기다가 10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요, 지금 노란불로 이렇게 뜨죠. 근데 이거 사용을 하시면 자,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원래 자바5 아래부터는 여기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바5 이상에서부터는 제네릭 타입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허용은 되지만 이거 사용을 하시면 오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래퍼 클래스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integer 10 v2.add element new integer 20 v2.add element new integer 30.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for integer i는 0부터 i가 v2.size까지 i 뿔뿔 해주시고요. 자, integer value는요, 자, integer v2.element add i 넣어주시고요. 자, 추출해 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자, value. 자, int value. 자, 이렇게 하시면 정수값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10, 20, 30 값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엘리먼트 at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추출해 내오시면 오브젝트 클래스형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반드시 캐스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요, 자바5 이하 버전, 즉 자바 1.4 버전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만 합니다. 자, 근데 자바5부터 도입된 개념인데요. 자, 바로 제네릭 타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바 6 버전인데요. 자, 자바5, 즉, 자, 자바 4 1.4 버전까지는 전부 다 오브젝트 형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바 5 이상 버전에서는요, 제네릭 타입을 사용을 하시면은요, 자, 제네릭 타입을 사용하시면 객체를 가지고 나올 때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됩니다. 하지만 제네릭 타입을 사용을 하시면, 즉 이 컬렉션에 담겨지는 객체는 무조건 이 타입이다 라고 지정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컬렉션에 담을 수 있는 객체가 한 가지로 국한되기 때문에요, 여러 종류의 객체를 담을 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제네릭 타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릭 타입을 한번 써보시면은요, 자, 벡터, 자, 제네릭 타입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괄가로 열어주시고요. 스트링 v3는 new 벡터 스트링.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v3.add element. 자, 문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add element. 자,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집어넣었고요. 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for integer i는 0부터 i가 v3.size까지 i 뿔뿔 해주시고요. 자, string.str은 자, 바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element add i. 자, v3이라는 벡터 클래스는 스트링이라는 제네릭 타입에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캐스팅 안 하시고 이렇게 바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system.out.println str.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수형, 자, 일반적인 값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 자, 인티저, 래퍼 클래스 적어주시고요. 자, 객체 생성해 주시고요. v4.add element.
바로 값 적어주시면 됩니다. 100 적어주시고요. add element 200 v4 add element 300 적어주시고요.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for integer i는 0부터 i가 v4점 사이즈까지 i 뿔뿔 해주시고요. 자 v4.add 자 system.out.println 따로 담을게요. 인티저 밸류는요 v4. element add i 넣어주시고요. 자 system.out.println 자 밸류 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100, 200, 300이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시죠. 자 이처럼 컬렉션을 사용을 할 때 제네릭 타입을 사용을 하시면은요 가지고 나올 때 그 객체를 가지고 나올 때요 자동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 변환을 해주는 이러한 코드 자체를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포 이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5부터 새로 도입된 포문이고요. 제네릭 타입을 사용하는 컬렉션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벡터를 그 컬렉션을 만들 때 제네릭 타입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요 제일 처음 거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요걸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끝까지 가면 돌아가서 두 번째 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즉 컬렉션에서부터 객체를 가져오는 거를 이 for each 구문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v3과 v4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for 자 string 자 str은요 자 v3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system.out.println str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시죠. 자 v3 벡터에 들어있는 첫 번째 요소를 가지고 와서 str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가지고 와서 str에 넣어주고 또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v4도 써볼게요. 자, 인티저 밸류는요 v4 system.out.println value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네릭 타입을 사용을 해도 이렇게 포문 일반적인 포문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즉 포문 돌리고 벡터에서 추출해내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for each를 사용을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고요. 그리고 바로 값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코드를 즉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컬렉션과 벡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학습 정리 보시면은요. 컬렉션은 객체를 담아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러한 컬렉션은 제네릭 타입과 같이 사용하면은 값을 가지고 나올 때 자동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for each 구문을 사용을 하면 포문을 통해서 그 컬렉션에 담겨진 객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올 때 굉장히 쉽게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컬렉션 중에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벡터는요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객체를 관리하는 컬렉션이라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컬렉션과 벡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 외에도 존재하는 컬렉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java.util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컬렉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그 많은 컬렉션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자, 비슷한 컬렉션들이 일단 굉장히 많고요. 각 컬렉션마다 그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벡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컬렉션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관리하는 이 컬렉션이요 벡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러한 컬렉션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자, 자주 사용하는 거 한 가지만 알시면 되시고요. 자, 이번 강좌에서는 벡터를 소개를 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컬렉션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